콘덴서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콘덴서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회로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콘덴서 하나 그리고 콘덴서 두 개가 이렇게 병렬 모양으로 결선이 되어 있죠. 이 위에 있는 콘덴서를 제가 C1이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거를 C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어떤 전압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V볼트의 전압이 가해진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전체 C1과 C2에 걸리는 양쪽에 걸리는 전압은 모두 V볼트로 같아요. 왜냐하면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대신 이쪽에서 어떤 Q 쿨롱의 전기량이 나와서 자, 이 위로는 Q1만큼 이동하고 아래로는 Q2만큼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Q 전체 전하량, 전체 전기량은 Q1과 Q2로 이제 분배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자, 전체 Q라고 하는 전체 전기량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Q1과 Q2의 합이다.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Q1을 한번 구해 볼게요. 여러분 Q는 CV라고 하는 공식은 아시죠? 먼저 알아야 될 게 Q는 바로 CV입니다. 그럼 V는 C분의 Q가 되고 C는 V분의 Q가 되죠. 자, Q1, 이 Q1에 있는 전기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C와 V를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C는 C1이 될 테고요. 전압은 V가 될 겁니다. 역시 Q2도 계산을 하게 되는데 Q2에서는 C2와 함께 V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 전기량 Q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데 전체 전기량 Q는 Q1과 Q2가 더해지는 거니까 여기서 Q1 그리고 Q2를 더했을 때 자, 이 식은 C1V와 더하기 C2V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C1과 C2를 묶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C1 플러스 C2 그리고 V로 계산하는 것이 바로 전체 전기량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전기량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 회로에서의 전체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냐? 자, C0를 전체 정전 용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체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C는 V분의 Q인데 걸어준 전압이 V이고 전체 전기량이 Q라고 하게 되면 V는 이렇게 가고 Q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C1 플러스 C2에 무엇? V를 곱해준 것과 같죠. 여기서 V 약분되게 되면은 이 전체 정전 용량은 C1 플러스 C2가 됩니다. 아, 콘덴서가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콘덴서의 두 개가 병렬로 접속되었을 때는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만약에 하나가 2고 하나가 3이면은 전체 정전 용량은 5가 되고요. 뭐 하나가 10이고 또 하나가 10이다라고 하면 20이 되죠. 물론 이제 두 개뿐만이 아니라 3개, 4개일 때도 역시 같습니다. 병렬일 때는 어떻게 한다? 더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체 전압 그리고 각 콘덴서에서 분배된 전기량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Q1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Q2는 각각 얼마가 분배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회로이므로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콘덴서가 하나 있고 콘덴서가 두 개 있는데 이때 콘덴서의 각각 이름이 C1과 C2라고 했고요. 그리고 C1으로 가는 것을 Q1의 전기량, C2로 가는 것을 Q2의 전기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체 전기량은 Q가 되겠네요. 전압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 V는 여기서부터 다시 가야 되겠는데요. 요 앞에 나와 있던 식에서 그대로 오게 됩니다. V는 전체 정전 용량 분의 Q가 되고요. 자, 이때 전체 정전 용량은 바로 C1 플러스 C2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리고 전체 전기량 Q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C1에 분배된 C1으로 분배된 전기량 Q1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Q1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Q는 CV니까 C1에 그 다음에 V를 곱한 값이 되겠죠. 그런데 C1에 V를 곱하게 되는데 V가 위에 나타낸 것처럼 이 값이 전압이 되니까요. 이제 V 대신에 C1 플러스 C2 분의
Q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나요? 이 식은 C1 플러스 C2 두 개를 더한 것분에 어떤 거? 남의 거 아니면 자기 것 곱하기 전체 전기량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Q2를 구하는 것도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C2의 V를 곱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는 C2의 어떤 거? C1 플러스 C2 분의 Q를 곱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는 C1 플러스 C2 분의 역시 C2가 남게 되고 Q가 남게 됩니다. 여기 이 전기량은 쿨롱이 되겠죠. 자, Q1을 구할 때는요, 이렇게 C1 플러스 C2분의 C1이 되고요. Q2를 구할 때는요, 이렇게 C1 플러스 C2분의 C2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쪽에 들어오는 전기량을 구할 때는 자기의 콘덴서, 두 개를 합한 콘덴서 용량분의 자기의 콘덴서 용량을 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2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각각 분배되는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비례한다? 정전 용량 C에 비례해서 분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콘덴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콘덴서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있는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C1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C2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체 걸어주는 전압은 몇 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V볼트가 걸린다고 할게요. 이때 전체 전기량은 Q가 되는데 C1과 C2가 직렬로 있기 때문에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전류가 그대로 흘러가서 여기로 흘러가는 게 Q1, 이쪽이 흘러가는 게 Q2인데 Q1과 Q2는 내내 같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전기량은 그냥 Q가 되는 것이죠. 대신 전압은 분배가 됩니다. 이 C1 양단에 걸린 전압을 제가 V1이라고 하고 이 C2 양단에 걸린 전압을 V2라고 할게요. 직렬 접속에서는 뭐가 분배가 된다고요? 전압이 분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우리가 병렬 회로에서는 전기량이 분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V1과 V2를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에서 V1이라고 하게 되면은 V는 C분의 Q인데 C1분의 Q로 놓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V2에 걸리는 전압도 C2분의 우리가 Q로 놓을 수 있습니다. 전기량은 모두 다 Q가 되죠. 전체 전압 V를 구하게 되면은 V1과 V2의 합이기 때문에 V1 플러스 V2의 합을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서 C1분의 Q 그리고 C2분의 Q가 됩니다. 자, 이 식은 각각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그리고 여기에 Q로 놓을 수가 있죠. V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하면은 C는 어떻게 될까요? C는 V분의 Q인데 이 가운데 있는 이것의 역수를 취하는 게 이제 정전 용량이 되겠죠. 따라서 이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그러니까 전체의 콘덴서의 용량은 C0라고 하면은 이것은 V분의 Q로 계산할 수 있고, 자, V분의 Q로 계산하면 이것의 역수가 되어서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이 식을 밑에 통분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C1 플러스 C2 두 개를 합한 것분의 C1 곱하기 C2 두 개를 곱한 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따라서 콘덴서가 두 개 직렬로 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합한 것분의 두 개를 곱한 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두 개가 어떻게 전압이 분배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전체 전기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로에서 흐르는 전체의 전기량 Q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Q는 전체 정전 용량 C0에 전압을 곱한 것과 같기 때문에 C0는 C1 플러스 C2 분의 역시 C1 곱하기 C2 그리고 전체 전압 V를 곱한 것이 이 회로의 전체 전기량이 됩니다.
그러면은 분배된 전압을 살펴보는데 먼저 V1에 분배된 전압을 살펴볼게요. 자, 그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V1이라고 하는 것은 콘덴서 C1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고 V2는 콘덴서 C2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V는 C분의 Q니까 C1분의 Q가 되고요.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C1분의 1에 Q를 곱하게 되는 건데, 이 조금 전에 앞에서 우리가 전체 전기량 Q는 이것과 같다고 했었죠. 따라서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가 되고요. 여기에 전체 전압 V를 곱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요 C1과 요 C1이 약분이 돼요. 따라서 계산의 결과는 C1 플러스 C2 분의 여기는 C2가 되고요. 곱하기 전압 V가 됩니다. V2에 걸리는 전압도 한번 살펴볼까요? V2에 걸리는 전압은 C2분의 Q가 되고요. 자, 이것은 C2분의 1 그리고 C1 플러스 C2분의 역시 C1 곱하기 C2의 V가 됩니다. 자, 이것도 약분될 수 있죠. 이렇게 C2 약분되니까 여기서도 C1 플러스 C2분의 그리고 C1 곱하기 V로 둘 수 있습니다. 즉 어떻습니까? V1에 걸리는 C1에 걸리는 전압은 C1 플러스 C2 두 개를 합한 것뿐에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것, 즉 C2 남의 거를 곱하게 됐고요. 분자에 V2에 걸리는 전압은 C1, C2를 더한 다음에 C1 남의 것을 곱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전압의 분배는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거? 정전 용량에 다른 쪽의 정전 용량이 커야 내가 많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크게 되면 적게 걸리게 되는 거죠. 즉 결론식을 쓰게 된다면 전압이 분배가 되는 직렬 회로에서 전압은 정전 용량에 어떻게 걸리게 된다? 반비례하여 분배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병렬회로 했었습니다. 병렬회로에서는 무엇이 분배됐습니까? 병렬회로에서는 전압은 일정하고요. 두 번째, 전압이 일정한 대신에 전하량이 분배가 됐죠. 전하량이 어떻게 분배가 됐습니까? 큰 쪽으로 내가 크게 되면은 더 많이 전하량이 분배됐죠. 이거는 비례하여 분배됐는데요. 두 번째, 직렬회로에서는 그것과 다른 모습이 나타났었죠. 직렬회로에서는 첫 번째 일정한 거는요, 전기량이 일정했습니다. 그리고 분배되는 것은요, 전압이 분배됐죠. 무엇을 어떻게? 반비례해서 상대방이 클수록 더 많이 전압이 분배가 됐죠. 뭐 전하량, 여기 전기량이라고 써도 똑같습니다. 자, 병렬과 직렬, 콘덴서의 이런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신 다음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더 재밌는 공부가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